안녕하세요. 예, 조희정 변호사입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육체의 건강 늘 걱정이시죠? 부모님이 뭐 치매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좀 많이 아픈 질병에 걸리시거나 이럴 때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산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저희 지인이 얼마 전에 그런 상담을 했었습니다. 아버님이 80대 후반이신데 재산이 상당히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날부터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라서 잘 관리를 해오시긴 했는데 2, 3년 전부터 아버님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뭘 자꾸 까먹고 우리 이름도 잊어먹고 어디에 뭘 뒀는지도 모르시고 뭐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 문제가 뭐냐면 절대 병원에는 안 간다는 거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난 절대 병원에 안 간다 해서 그분의 이제 정신건강도 문제지만 아버님이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계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걱정이다, 이런 고민을 저한테 상담을 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이럴 때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받아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법적인 도움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년후견 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 뭐 질병이냐 노령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 그래서 제대로 자신의 사물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경우에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후견인이 부모님 대신에 일신상의 문제, 뭐 병원 입원 치료 이런 것도 처리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 관리 이런 것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성년후견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부모님의 재산과 건강을 관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뭐 재산이 없는 분들이야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자녀가 한 서너 명 되고 배우자도 있고, 그래서 이 추정 상속인들 이 여러 명의 의견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년후견인은 이제 보통은 한 명이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꼭 한 명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각자 후견 사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3명이다.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두 추정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의서에는 인감을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 간에 합의가 안 된다, 재산을 둘러싸고 추정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은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성년 후견인이 되거든요. 뭐 변호사 하시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에요.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청구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세월이 얼마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오래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니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그런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재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뭐 짧으면 3, 4개월, 길면 뭐 1년 이상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뭐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하거든요.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식물인간 상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후견을 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기록이 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통 임시 후견인 지정을 해준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 후견 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 이상해, 자꾸 이름도 까먹고 나도 몰라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고 진단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진단서도 없고 진료 기록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정신감정을 법원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피후견인의 정신을 감정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가끔은요, 정신감정을 굳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도 또 출장감정을 나와주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뚜렷한 게 아니잖아요. 뭐 감정의 결과가 약간 긴가민가 하다 이럴 경우에는 또 법원에서 조사관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나와서 피후견인 대상자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고 그거에 따른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후견인의 상태에 대한 진료 기록이라든가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너무 오랫동안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용감하게 한번 후견 개시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건들을 해보니까 그 해보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진작할 걸 그랬다. 일단 해보면 길이 있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 망설였나 후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조변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일하는 조변을 위해 응원의 3박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